띠띠. 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10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렌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뮤지컬 학원을 다니던 시절 당시 멤버들과 함께 연습했던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발 잘 부르려 하지 말고 가볍게 신나게 부르라고 하셨던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다시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뮤지컬 렌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뮤지컬입니다. 미국에서 1996년도에 초연하였는데, 동성애, 마약, 당시만 해도 정면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파격적으로 다뤄서 브로드웨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뮤지컬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리듬앤드 블루스, 탱고, 발라드, 고스펠 등 한 뮤지컬 안에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해에 퓰리처상과 토니상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하였으며, 당시 보수적이었던 문화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매율이 무려 70%를 기록하는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꾸준히 사랑받고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조너선 라슨, 바로 이 뮤지컬을 만든 제작자입니다. 사실 이 뮤지컬은 조너선 라슨의 실제 삶이 많이 반영된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그는 뉴욕 슬럼가에 거주하면서 뮤지컬 제작 준비를 해왔는데, 라보엠을 원안으로 했지만 사실 라슨 본인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례로 등장인물 대부분은 에이즈 환자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라슨의 친구들이 에이즈를 앓고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던 그의 경험이 뮤지컬에 담겨 있습니다. 라슨은 무척 괴팍한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웨이터를 하면서 제작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때 자신의 작품이 브로드웨이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바나나가 만든 걸작 렌트의 줄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에이즈 환자이며 한물간 뮤지션 로저, 영화 제작자이며 조너선 라슨의 모습이 투영된 마크, 가장 어리고 에이즈 환자이며 스트릿 댄서이자 마약 중독자인 미미, MIT에서 일했고 대학 강사이며 에이즈 환자인 콜린스, 가장 밝고 희망찬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환자인 엔젤, 이쁘고 섹시하고 바람기가 많은 양성애자 팝 퍼포먼서 모린, 인권 변호사이자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말 그대로 엄친 딸 동성애자 조인, 한때 이들과 같은 친구였으나 부자 여자와 결혼한 이후로 사업가로 변신한 베니가 나옵니다. 로저와 마크가 뉴욕 슬럼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들이 새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은 옛날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베니인데, 한때 베니도 친구들처럼 자유로운 예술을 꿈꿨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맙니다. 로저와 마크는 집세를 약 2년간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베니의 면전에다 집세를 안 낼 거야 라며 버팁니다. 또한 모린이 베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여 베니는 크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저와 마크에게가 모린을 막아주면 밀린 집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그 제안은 거절당합니다. 그 사이 마크는 모린의 연락을 받고 무대 장치 셋업을 위해 집을 나서는 한편, 로저는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미미가 찾아오고 둘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로저는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며 미미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편 뉴욕을 떠나 있던 친구 콜린스가 엔젤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로저와 마크를 찾아옵니다. 마크는 조앤을 만나 모린의 바람기에 대해 언급하고, 로저는 미미를 친구들과 함께할 저녁에 초대합니다. 마크, 조앤, 콜린스와 엔젤은 모린의 공연을 관람했고, 모린의 퍼포먼스와 선곡에
동네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번지게 됩니다. 저녁 파티 중에 로저는 미미가 에이즈 환자임을 알게 되고 그 둘은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같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1막이 끝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때 맺어졌던 커플들은 각자의 생활에 지치게 됩니다. 로저는 미미가 한때 베니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때문에 미미와의 관계를 회의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둘은 헤어져 버리게 됩니다. 조이는 모린의 바람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역시 헤어져 버립니다. 콜린스와 엔젤이 그나마 깨지지 않는 유일한 커플인데 하지만 엔젤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크는 모린의 퍼포먼스 시위 장면을 찍은 다큐멘터리로 방송국에 채용되지만 점차 회사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로저는 미미와 헤어지면서 뉴욕 생활을 견디지 못해 기타를 팔고 차를 사서 산타페로 떠나게 됩니다.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사람들은 다시 모입니다. 산타페로 떠났던 로저는 돌아왔고 마크도 방송국을 때려치웠습니다. 콜린스는 ATM 하나를 개조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약 없이 돈을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엔젤. 베니는 아내한테 미미와의 과거가 딱 걸려서 자기 집으로 소환되고 그 과정에서 로저와 마크의 집세 문제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한편 연락이 끊겨있던 미미가 로저의 아파트 근처에서 조앤과 모린에 의해 발견되고 미미는 마크와 로저의 아파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로저는 죽어가는 미미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모두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미미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미미는 웬 빛나는 터널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엔젤이 있었고 그녀가 돌아가서 로저의 노래를 들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인 일동은 No Day But Today를 노래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이 훌륭한 뮤지컬이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너선 라슨이 대동맥류 파열로 인해 공연 하루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의 희고에 따르면 그날 늦은 밤 배우들은 라슨을 기리는 마음에 렌트 한두 곡을 부르다 즉석에서 열광적으로 연기와 노래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우들의 의지를 존중해 공연을 강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관객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미미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다는 그게 허구적인 결말과는 달리 라스는 영영 눈을 뜨지 않음으로써 그의 인생 자체라고 할 만한 렌트를 자신의 죽음으로써 공연의 감성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번뜩이는 설정과 은유가 넘쳐나는 뮤지컬 렌트. 오늘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뮤디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다 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봐. 오늘 참 럭키 데이 길을 가는데 까만 리무진 탄 사모님이 날 부르더라. 거기 달링 나 말야 1년째 잠을 못자. 옌병할 옆집 개가 밤낮으로 지저대니까